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애는 초록지붕에 도착하자마자 이 집에서 원했던 아이는 자신처럼 여자아이가 아니라 남자아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마리라는 앤을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집을 갖게 된 것에 대해, 그리고 초록지붕까지 오면서 본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너무도 큰 행복을 느꼈던 앤이 자신 앞에 닥친 불행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나를 원치 않는군요. 내가 사내 아이가 아니니까 원치 않는군요. 역시 그랬군요. 아직까지 나를 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처음부터 너무 복에 겨운 일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었어요. 역시 행복은 오래 계속되지 않는 모양이야. 나를 진정으로 기다려주는 사람이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했을 거야. 어떡하면 좋아? 울고 싶어. 소녀는 곁에 있는 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책상에 엎드려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마리라와 매슈는 어쩔 줄 몰라 서로 얼굴만 마주보고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좀 달래줘야겠다고 생각한 마리라는 자자, 너무 그렇게 울 것 없어. 잊고 말고요. 소녀는 재빨리 얼굴을 들더니 말을 계속했다. 아주머니도 나 같은 처지가 되어보시면 울 거예요. 만일 아주머니가 고아로 이제부터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집에 와보니 사내 아이가 아니니까 원치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아마 반드시 우실 거예요. 아, 이렇게 비극적인 일을 당한 것은 처음이에요. 마리라는 웃음이 나와 엷은 미소를 입가에 띄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쓰지 않았기 때문에 녹이 슬어버린 미소 같은 것이었다. 자, 이제 그만 울어. 오늘 밤 당장에 너를 내쫓으려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야. 어쨌든 일의 경위를 자세히 알아야 할 게 아니냐. 그때까지는 여기 있어야 할 테니까. 참, 이름은 뭐라고 하니? 소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저를 코오딜리어라고 불러주실 수 없어요? 하고 부탁하였다. 코오딜리어라고 부르라고? 그것이 너의 이름이냐? 아니요. 사실은 저의 정말 이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요. 코오딜리어란 이름은 아주 우아하고 고상한 이름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군. 코오딜리어라는 이름이 아니면 도대체 이름이 뭐란 말이냐? 하는 수 없이 소녀는 대답을 했다. 앤 샤리. 하지만 제발 부탁이니 코오딜리어라고 불러주세요. 이곳에는 잠시 동안밖에 있지 않을 텐데요. 뭐 상관없지 않아요? 그리고 앤 샤리라는 이름은 너무 현실적인 이름이라서 싫어요. 현실적이라고? 앤이란 이름이야말로 아주 알기 쉽고 얌전하여 썩 좋은 이름인데 뭘 그래? 조금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인정도 없이 마리라는 나무랐다. 부끄러워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코오딜리어라는 이름을 더 좋아한다는 것 뿐이지요. 나는 언제나 자기의 이름이 코오딜리어다라고 상상해 왔어요. 만일 정 앤이라고 불러야만 한다면 이자가 붙은 철자로 불러주세요. 철자는 아무러면 어때? 별로 차이가 없잖아. 녹슨 것과 같은 미소가 또다시 마리라의 얼굴에 나타났다. 어머, 큰 차이가 있고 말고요. 알파벳 E자가 붙은 애는 아주 멋있어 보이지만 그냥 ANNN이면 느낌이 나빠요. 그러나 ANNE는 퍽 고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께서 E자가 붙은 N으로 불러주시기만 한다면 코오딜리어가 아니라도 참겠어요. 그렇게 해. 그럼 E자가 붙은 N, 어떻게 되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말해다오. 우리들은 사내아이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고아원에는 사내아이가 없었니? 아니요,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스펜서 아주머니는 아주머니가 원하는 아이는 11살가량 된 계집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내가 알맞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나 좋아서 어젯밤은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었답니다. 나를 필요 없다고 왜 아까 그 정거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라리 그대로 그곳에 내버려 두셨으면 좋았을걸 하고 매슈를 보면서 소녀가 말했다. 그 환희의 하얀 길이나 빛나는 호수를 보기 전이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슬프지 않았을 거예요. 도대체 이 애는 뭘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마리라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매슈를 보면서 물었다. 얘는 단지 아까 오는 도중 우리가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뿐이야. 말을 메고 올 테니까 돌아오면 곧 밥 먹을 수 있게 해줘, 마리라. 하고 매슈는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스펜서 부인은 너 말고 또 어떤 애를 데리고 왔니? 매슈가 밖으로 나가버리자 마리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릴리 존스라는 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가셨어요. 릴리는 아직 5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주 예뻐요. 만일 제가 미인이고 밤색 머리카락을 하고 있다면 아주머니 이 집에 저를 두어주시겠어요? 아니야. 우리 집에서는 매슈의 밭일을 거들어줄 수 있는 사내아이가 필요해. 그러니까 계집아이는 우리 집에 소용이 없단 말이야. 모자를 벗어라. 그리고 네 가방을 저기 책상 위에 두고 올 테니 이리 줘. 애는 모자를 벗었다. 매슈가 돌아와서 세 사람은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애는 조금도 먹지를 못했다. 겨우 빵과 사탕에 절인 사과를 한 입쯤 먹었으나 그것도 넘어가지 않았다. 왜 먹지를 않니? 마리라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고 그것이 큰 결점이나 되는 것처럼 애를 쳐다보았다. 애는 한숨 지으며 말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절망의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는걸요. 아주머니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절망에 빠져본 일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없으세요? 그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를 상상해 본 일은 있으세요? 아니, 없어. 그러면 어떤 기분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건 말이죠. 아주 기분이 나빠요. 뭘 먹으려고 하면 목에 걸려서 내려가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달고 부드러운 초콜릿이라도 안 내려갈 거예요. 2년 전에 초콜릿을 하나 먹어봤지만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있었어요. 그 후부터는 자주 그 초콜릿을 먹는 꿈을 꾸었죠. 하지만 먹으려고 하기만 하면 눈이 떠지고 말았어요. 제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나쁘게 생각 말아주세요, 아주머니. 입에서는 잘 받는데 목으로 넘어가지가 않는군요. 얘는 너무 흥분하고 있어. 어서 재워주도록 해, 말이라.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던 매슈가 말했다. 어떻든 일이 난처하게 되어버렸어. 이것도 다 우리가 직접 가지 않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말을 전하는 사람이 그만 거꾸로 말하고만 모양이야. 나든지 오빠가 내일 스펜서 부인한테 갔다 와야 할 거예요. 그래 그 애를 고아원에 돌려보내야죠. 그렇게 해야만 할까? 매슈는 마음 내키지 않는 듯 대답했다. 그렇게 해야만 할까라니? 오빠는 그걸 물으세요 지금? 정말이지 그 애는 아주 귀엽고 착한 애야 말이라. 그렇게 여기 있고 싶어 하는데 도로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것 같아. 그럼 오빠는 그 애를 이 집에 두고 싶단 말이에요? 마리라는 깜짝 놀라 이렇게 물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지만 매슈는 마리라의 강한 태도에 어쩔 줄 몰라 중얼거렸다. 우리 집에 그 애를 둘 수는 없겠지. 둘 수 없고 말고요. 그 애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쪽에서 소용될지도 모르지. 갑자기 매슈는 생각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였다. 오빠는 아마 그 애의 요술에 걸린 모양이군요. 오빠가 그 애를 집에 두고 싶어하고 있다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요. 정말이지 그 애는 재미있고 귀여운 애야. 정거장에서부터 쭉 올 때까지의 이야기를 너에게도 들려주고 싶었어. 그렇게 잘 짓거리는 애는 처음 봤다니까. 난 첫눈에 알았어요. 그 애는 아무짝에도 못 쓴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잘 짓거리는 애를 좋아하지 않아요. 도대체 고아원의 애란 원치도 않고 설령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런 애는 정말 싫어요. 어떤 근본의 애인지 통 알 수가 없는걸요. 내일이라도 곧 돌려보내야 해요. 내 일을 돕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하나 두면 될 테고 그 애는 너의 말 친구로 두면 좋을 게 아니야. 제 말 친구라면 필요 없어요.
난 그 애를 둘 마음이 조금도 없으니까요. 마리라는 매정하게 딱 잘라 말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 난 이제 가서 잘 거야. 매슈는 파이프를 집어넣으면서 말했다. 매슈는 침실로 들어가고 마리라도 설거지를 끝내자 얼굴을 찡그리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2층에 있는 동쪽 방에서는 애정에 굶주린 그리고 의지할 데 없이 가엾은 고아가 홀로 울음에 지쳐 잠들고 있었다. 초록색 지붕의 아침. 해가 높이 솟았을 때야 비로소 얘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얘는 몸을 일으키자 찬란하게 들어오는 햇빛 때문에 눈이 부시어 큰 눈동자를 깜박거렸다. 창문 밖에는 흰 구름이 둥둥 떠 있고 그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다. 일순간 애는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얼마 후 어제의 일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지금까지 상쾌하던 기분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러나 지금은 아침이다. 그리고 밖에는 벚꽃이 만발해 있지 않는가? 얘는 기운 있게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다. 창문은 오랫동안 잠겨 있었던 모양인지 삐걱거리면서 겨우 열렸다. 바로 곁에 서 있는 벚나무 가지는 벽에 거의 닿을 지경으로 가깝고 하얀 꽃이 만발하고 있었다. 집 양쪽에는 과수원이 있고 한쪽은 사과나무, 한쪽은 벚나무였다. 꽃나무 밑에는 노란 민들레가 깔리듯 피어 있었다. 보랏빛 라일락의 달콤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마당 아래에는 푸른 클로버가 비로우드처럼 깔려 있었고 그 밑으로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멀리 빛나는 호수 저쪽에서 본 그 작은 집의 지붕도 보였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애는 이 아름다운 경치에 휩쓸려 들어가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금까지 애는 무섭도록 살풍경한 곳만을 보아왔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곳은 애니 꿈에도 상상 못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아름다움에 취하여 멍하니 정신없이 무릎을 꿇고 있던 애는 누군가가 어깨를 흔드는 바람에 겨우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어느 틈에 마리라가 들어왔는데도 애는 공상에 잠겨 있어서 몰랐었던 것이다. 아직 옷도 갈아입지 않았구나. 마리라는 일부러 불유쾌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말했다. 애는 일어서서 길게 숨을 몰아쉬면서 참 아름다워요 라고 하면서 밖의 나무를 가리켰다. 저 나무는 크고 꽃이 많이 피긴 하지만 열매가 적어서 아무 소용이 없어. 제가 말하는 것은 저 나무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이런 아침에 살고 있다는 것이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는 시냇물 소리를 아주 좋아해요. 이 집 곁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아주 기뻐요. 아주머니는 저를 이 집에 두시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게 아무 상관없다고 하실 테지만 그렇지 않아요. 설령 2번 다시 그린 게이블즈를 보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집 곁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만은 절망 상태에 빠져 있지 않아요. 아침이라는 것은 얼마나 멋진지 모든 괴로움을 잊게 해주는군요. 하지만 역시 나는 슬퍼요. 조금 전까지 나는 아주머니가 원하는 아이는 역시 나였다는 상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상상을 계속하고 있을 때는 아주 기분이 좋지만 무언가로 중단해야만 했을 때는 아주 초라해져요. 그것보다 어서 빨리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아침밥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어 창문은 그대로 열어놓고 이불을 개켜라. 애는 마리라의 명령대로 재빨리 준비를 끝냈다. 오늘 아침은 꽤 배가 고파요. 어젯밤엔 마치 온 세상이 황폐한 벌판 같은 기분이었어요. 오늘 아침은 이렇게 날씨가 맑기 때문에 더욱 고마워요. 하긴 비 오는 날 아침도 과히 나쁘지는 않아요. 그날 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있는걸요. 그러나 오늘만은 맑은 날씨이기를 바래요. 나는 지금 몹시 슬픈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흐린 날보다는 맑은 날이라야 좀 더 견디기가 쉽거든요. 나는 슬픈 소설을 읽고 자기가 씩씩하게 견디고 살아나간다고 상상하기를 좋아하지만 정말 그런 경우를 당하는 것은 과히 즐거운 일은 아니군요. 제발 그만 입을 닥쳐. 정말이지 넌 너무 짓거린단 말이야. 애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식사가 끝나자 애는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말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은 아기 보는 일을 더 잘하지만 경험이 있으니까요. 이 집에 제가 봐줄 만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참 유감이에요. 나에게는 지금 있는 너라는 어린애만으로도 지긋지긋해. 정말이지 너는 문제거리 애라니까. 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매슈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처음 봤어. 아저씨는 참 좋은 분이에요. 인정이 많은 분인걸요. 내가 아무리 짓거려도 그만두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아저씨를 본 순간 아저씨와 나하고는 마음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희들 두 사람은 좀 이상하다니까. 어쨌든 좋아. 설거지해. 더운 물을 써서 헹구고 잘 말리는 거야. 오후에는 화이트샌드까지 가서 스펜서 부인을 만나고 와야 하지 않니? 너를 같이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와야지. 날카로운 눈으로 앤의 설거지를 보고 있던 말이라는 앤의 솜씨가 꽤 쓸만하다는 것을 느꼈다. 일이 끝난 후 말이라는 자기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점심때까지 밖에 가서 놀다 오라고 앤에게 말했다. 앤은 기뻐서 흥분하여 눈빛을 반짝거리며 뛰어나가려고 하였으나 문지방까지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기운 없이 주저앉아 버렸다. 왜 그러니? 말이라는 이상해서 이렇게 물었다. 밖에 나갈 용기가 없어졌어요. 앤의 말투는 이 세상의 기쁨을 죄에다 포기해버린 순교자 같은 말투였다. 만일 이곳에서 살 수 없다면 초록색 지붕을 좋아하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밖에 나가 저 나무들을 보면 좋아지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지금도 괴로운데 이 이상 더 괴롭고 싶지 않아요. 밖에 나가고 싶어 견딜 수 없지만 모두가 앤, 우리들 곁으로 나와요. 앤, 우리들하고 놀아요. 라고 하면서 나를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금방 헤어져야만 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좋아지지 않는 것이 편할 테니까요. 그렇죠. 어떠한 상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세요? 나는 처음에 이곳에서 살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그 짧은 꿈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지금은 다만 운명에 맡기겠어요. 저런 아이는 생전 처음 봤다니까. 말이라는 지하실에 감자를 가지러 내려가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마리라가 지하실에서 올라오자 애는 팔에 턱을 괴고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면서 공상에 잠겨 있었다. 마리라는 그러한 애를 점심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오늘 마차를 써도 좋겠죠? 매슈에게 마리라가 물었다. 매슈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동정어린 눈으로 앤을 보았다. 그러나 마리라는 일부러 엄한 태도로 말했다. 화이트샌드에 가서 이 사건을 해결짓고 돌아오려는 거예요. 앤을 같이 데려가도록 하겠어요. 스펜서 부인은 아마 이 아이를 곧 도로 보내도록 수속을 해줄 거예요. 오빠가 잡수실 점심은 다 준비해놓고 갈 테니 염려 마세요. 매슈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매슈는 마차에 말을 매주었다. 마리라와 앤은 출발했다. 매슈는 뒷대문을 열어주면서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다. 크리크에서 사내아이가 하나 왔는데 이번 여름 동안은 그 애를 써볼까 생각해. 마리라는 대답도 안 하고 말에게 채찍질을 했다. 말은 달리기 시작했다. 저 아주머니, 나 말이죠. 이 드라이브를 마음껏 즐기기로 결심했어요. 즐기겠다고 굳게 결심하기만 하면 대개의 경우는 즐길 수 있는 것이 제 성격이에요. 물론 아주 굳게 결심해야 하지만요. 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동안은 고아원에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다만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만 잠기기로 했어요. 어머나, 벌써 장미가 피어 있군요. 저 꽃은 아마 자기가 장미꽃으로 태어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겠죠. 장미꽃이 이야기를 할 줄 알게 된다면 아주 멋이 있겠죠. 아마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리고 핑크색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매력 있는 색이거든요. 저는 핑크색을 아주 좋아해요. 하지만 그런 옷을 입을 수가 없죠. 머리가 빨간색이라.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은 상상으로라도 핑크색은 어울리지 않는걸요. 어릴 때는 붉었던 머리지만 점점 크면서 좀 색이 달라졌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으세요, 아주머니? 그런 말 들어본 일은 없는걸?
마리라는 냉정하게 잡아떼었다. 애는 한숨을 쉬었다. 또 한 가지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나의 생애는 파묻힌 희망의 무덤이에요. 이 말은 언젠가 책에서 읽은 기절이에요. 어떠한 실망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한답니다. 그 말이 어떻게 너를 위로할 수 있단 말이냐? 그건 말이죠. 그 말이 아주 로맨틱하게 들려서 나 자신이 마치 소설 속 주인공 같은 기분으로 될 수 있어요. 나는 로맨틱한 것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파묻힌 무덤이란 말이 로맨틱하지 않아요? 그런 무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나를 기쁘게 해줘요. 오늘도 빛나는 호수를 지나가나요? 오늘은 바닷가를 지나갈 테니까 그곳은 지나가지 않게 돼. 바닷가라는 말이 멋지게 들리는군요. 그 이름처럼 정말 멋진 곳일까요? 아주머니가 바닷가라는 말을 하시자마자 그 경치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화이트샌드라는 이름도 좋지만 에이번이라는 이름에는 비교도 안 돼요. 에이번이란 이름은 그 발음이 꼭 음악같이 아름다워요. 화이트샌드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죠? 5마일쯤 될 거야. 너는 몹시 짓거리고 싶은 모양인데 이왕 말하려면 너의 신세 이야기나 해보렴. 저의 신세란 이야기할 한 푼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고 있는 나 자신의 이야기나 들어주세요. 네 상상이라면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해. 그냥 사실대로만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도대체 너는 어디서 태어났고 지금은 몇 살이냐? 하는 수 없이 애는 대답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로 만 11살이 되었어요. 태어난 곳은 노버스코시아의 볼링브로크이고 아버지 이름은 월터 샤리, 어떤 중학교 선생님이었대요. 어머니의 이름은 바하사 샤리라고 해요. 월터도 그렇고 바하사도 그렇고 아주 멋진 이름이죠. 부모님들이 멋진 이름이라 난 아주 기뻐요. 만일 이상한 이름을 가지셨더라면 아주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정당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름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야. 그럴까요? 애는 깊은 생각에 잠기면서 말했다. 언젠가 책에서 장미꽃이 만일 다른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향기에는 다름이 없다고 쓴 것을 읽은 기억은 있지만 난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만일 장미꽃이 양배추라든지 또는 엉겅퀴라는 이름이었다면 그처럼 아름다울 것 같지 않아요. 어머니도 같은 중학교 선생이었대요. 아버지와 결혼하신 후로는 물론 학교를 그만두셨대요. 두 분 다 어린애 같았고 교회당 구석의 쥐새끼처럼 가난했었다고 토마스 아주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부모님들은 볼링브로크의 노랑빛의 한 작은 집에서 살림을 시작했대요. 나는 한 번도 그 집을 본 일은 없지만 몇 번이나 그 집을 상상했는지 몰라요. 나는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 토마스 아주머니는 나처럼 밉게 생긴 애는 처음 봤다고 하셨어요. 아주 말라빠지고 눈만 컸다니까요. 그러나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애라고 생각하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난 토마스 아주머니의 판단보다 우리 어머니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요. 어떻든 어머니가 나를 만족스럽게 생각하셨다니까 기뻐요. 만일 어머니가 나를 보고 실망하셨다면 나는 아주 슬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내가 태어난 지 석 달도 못 되어서 열병으로 돌아가신걸요. 좀 더 살아계셔서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라고 불러볼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버지도 역시 사흘 후에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나는 고아가 되어버렸죠.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로 의논했대요. 토마스 아주머니의 말이지만 그때도 역시 나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그것이 아마 나의 운명인 모양이에요. 하는 수 없이 토마스 아주머니는 몹시 가난했고 게다가 술 주정꾼 남편이 있었지만 나를 우유로 키워주셨어요. 아주머니, 난 잘 모르지만 엄마의 젖으로 자라는 것보다 우유로 자라면 더 좋은가요? 내가 말썽을 일으킬 때마다 아주머니는 우유를 먹고 자랐는데 왜 그렇게 말썽만 부리냐고 걱정하셨어요. 그래 나는 8살이 될 때까지 그 집에서 자랐어요. 그 집 어린애를 봐주면서요. 그러자 어느 날 토마스 아저씨가 기차에서 떨어져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저씨의 어머니가
아주머니와 어린 아이들을 맡아주시겠다고 하셨대요. 그러나 나만은 필요 없다고 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하고 있을 때에 하몬드 아주머니가 맡아주겠다고 하셨어요. 하몬드 아주머니는 내가 어린애를 볼 줄 안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 집에는 어린애가 8명이나 있었거든요. 쌍둥이가 3쌍이나 있었어요. 나는 비교적 어린애를 좋아하지만 쌍둥이가 3쌍이라면 너무하지 않아요? 2년 이상 하몬드 아주머니하고 같이 살았지만 또 하몬드 아저씨가 돌아가셔서 아주머니는 어린아이를 친척들에게 나누어 맡기고 미국으로 건너가셨고 나는 고아원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고아원에서도 싫어했지만 하는 수 없이 맡아주었어요. 그래서 스펜서 아주머니가 오실 때까지 넉 달 동안 그 고아원에 있었어요. 애는 또 한숨을 쉬었다. 학교에는 간 일이 있니? 그리 오래 다니지는 못했어요. 토마스 아주머니 댁에 있을 때 잠깐 다녔지만 하몬드 아주머니 댁에서는 학교가 너무 멀었어요. 그러나 고아원에 있을 때만큼은 다녔어요. 나는 꽤 많은 시를 알고 있어요. 호 헬린덴의 싸움터, 호상의 미인, 제임스 톰슨의 네 계절 따위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토마스 아주머니나 하몬드 아주머니들이 너에게 친절하게 해주었니? 마리라는 곁눈으로 앤을 보면서 물었다. 네, 두 사람 다 잘해주겠다는 마음만은 있었어요. 될 수 있는 한 친절하게 해줘야겠다는 마음만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대로 못해주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마리라는 그 이상 묻지를 않았다. 애는 입을 다문 채 아름다운 바닷가 경치에 취해 있었고 마리라는 깊은 생각에 잠기고 있었다. 갑자기 이 어린 고아에 대하여 가엾은 마음이 생겼던 것이다. 얼마나 애정에 굶주린 생활을 계속해 왔던가. 괴롭고 가난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생활. 마리라에게는 앤의 이야기에서 충분히 그 가지가지의 괴로움을 상상할 수가 있었다. 분명히 이 아이는 자기의 정말 집이 생긴다고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아이를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정말 가엾은 일. 그렇다고 해서 매슈의 소원처럼 집에 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나치게 말이 많기는 하지만 본성은 순진한 것 같으니 길을 들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야비한 말을 쓰지 않는 걸 보면 본 바탕이 아주 나쁜 아이 같지는 않은 것 같다. 바다란 참 멋진 곳이군요. 아까부터 큰 눈을 든 채 잠자코 바다만 바라보고 있던 앤이 입을 열었다. 토마스 아주머니 댁에 있었을 때 토마스 아저씨가 전세마차로 온 집안 식구를 데리고 바닷가에 갔던 일이 있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즐거웠어요. 그날도 역시 어린애들을 돌봐주어야 했지만 그 후 몇 년 동안이나 그날을 생각하면서 꿈을 꿀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바다는 그때보다도 더 아름다워요. 아주머니는 갈매기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난 갈매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가 솟을 때에 같이 일어나서 물 위를 하루 종일 날고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갈매기의 생활이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머나, 저 큰 집은 누구네 집인가요? 저것은 화이트샌드 호텔이야. 여름이 되면 미국 사람들이 피서하러 많이 온단다. 이 지방이 피서지로서는 가장 적당한 모양이야. 난 저 집이 스펜서 댁이 아닌가 했어요. 애는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가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 같이 생각되는 걸요, 뭐.